여러분,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컴퓨터 아키텍처 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자료는 우리 학교 생체공학과의 조민용 교수님께서 만드신 강의 자료가 되겠고요. 앞부분은 우리 조민용 교수님께서 만드신 자료고, 뒷부분은 다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이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닝에 엊그저께인가요? 내가 다시 올렸거든요. 업데이트된 그 버전을 올렸어요. 그 업데이트된 버전과 예전 버전의 차이는 앞부분은 동일한데요. 이 뒷부분 내용이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총 페이지 수가 7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한 60 몇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지금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컴퓨터가 됐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됐건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핵심은 CPU가 되겠죠. 이제 우리 말로 중앙 처리 장치. 왜냐하면 중앙 센트럴 처리 프로세싱 그리고 장치 유닛. 그래서 CPU라고 부르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죠. CPU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샀을 때 CPU는 그 인텔 딩딩딩딩 하는 그 인텔 제품 아니면 요즘은 이제 AMD가 많이 올라왔죠. AMD의 라이젠이라는 상표를 AMD는 회사 이름이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마이크로 D가 뭐예요? 디바이스겠죠?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약자예요. AMD 대만 회사죠. AMD에서 만든 라이젠 시리즈가 CPU에 요즘 많이 조금 떴죠. 그래서 AMD, 인텔은 주로 컴퓨터용으로 만든 CPU고요. 우리는 이 CPU를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아트메가 128을 사용할 겁니다. 이 CPU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CPU와 이렇게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컴퓨터 조립할 때 램 따로 사잖아요. 그렇죠? 램에서 전 세계 램 1등이 누구죠? 응? 이런 거 탁 질문하면 바로바로 팍팍 나오면 좋은데, 그치? 그렇지. 민균 학생 아주 이뻐요. 요쪽, 요 메모리 쪽의 램의 세계 1등은 삼성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요쪽 1등이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예전 컴퓨터에서는 이게 롬이라고 쓰였고, 요즘은 이제 이 롬이라는 표현 대신, 그러니까 의미는 계속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 롬 대신에 다른 걸 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얘기하고, 컴퓨터에서는 이 롬이라는 거 대신에 뭐 하드디스크, SSD, 요런 것들을 통칭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풋하고 아웃풋 디바이스는 여러분 컴퓨터에 붙어 있는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지금 카메라 연결했죠? 카메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스피커, 응? 그쵸? 이런 주변 장치들, 페리퍼럴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주변 장치를 영어로 페리퍼럴 디바이스, 혹은 그냥 페리퍼럴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지금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런 장치들을 인풋과 아웃풋을 다 통칭해서 그냥 I/O,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칩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이. 쏘리. 아니네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하나의 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걸 하나로 묶은 칩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겁니다. 알겠죠? 컴퓨터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요 CPU는 인텔, AMD가 만들고요. 요 메모리 쪽은 삼성, 혹은 다른 크루셜인가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SK 하이닉스도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요 회사도 또 따로 있죠. 요 회사는 또 너무 많죠. 디스플레이 회사 되게 많고요. 키보드 마우스, USB 종류 너무 많죠. 이 네트워크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도 많고, 그쵸?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이게 조각조각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요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것과 리셋 버튼. 여러분 리셋 버튼 여기서 말하는 리셋은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뭐 갑자기 문제 생기면 여러분 문제 생기면 껐다 키죠. 파워를 껐다 켜도 되지만 리셋 버튼 눌러도 되죠.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거기서 말하는 진짜 리셋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을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켜는 그게 이제 리셋이 되겠고요. 클락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렇죠? 여러분 아까 여기서 요거를 내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겠죠? 내 카메라, 내 얼굴 잡히는 카메라가 딱 고기를 가리고 있네요. 그렇죠? 디지털 회로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들이 클락이라고 하는 소스 그러니까 저기 클락이라고 하는 소스의 어떤 그 뭐랄까 박자에 맞춘다고 할까요? 박자에 맞춰서 모든 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클락은 보통 이런 식으로 업다운 업다운이죠.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초당 요 피크 올라가는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당 이게 몇 번 올라가느냐 펄스가 몇 개가 초당 몇 번 펄스가 생기느냐 발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클락 스피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4GHz 정도 되겠죠. 4GHz면 초당 10의 9승 4 곱하기 10의 9승번 정도 이 펄스가 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쓸 AVR 그 칩은 16메가입니다. 우리는 16MHz짜리예요. 물론 작습니다. 초당 1600만 번 펄스가 뛰어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게 동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CPU, IO 장치, 메모리 이 모든 것들이 요 클락에 맞춰서 동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디지털 회로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아날로그 회로에는 이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아날로그 회로에는 클락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파워를 누군가 지원을 줘야 되겠죠? 이 파워 주는 요거를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DC 파워라고 했는데요. 모든 이제 우리 뭐 컴퓨터가 됐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됐건 요런 애들은 주로 DC 직류로 동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직류 중에서도 5V 전압이 5V인 직류 그 전기로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그 다이어그램의 내용을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글씨로 바꾼 거예요. 글씨로 바꾼 거고요. 조금 잘리네요. 여기 이쪽에 파트에 있는 거는 컨트롤 유닛입니다. 네,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금방 얘기한 이 CPU는 이제 CPU를 또 나눈 거죠. CPU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 안에는 핵심이 되는 게 ALU가 더 먼저 나와요. ALU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하는데 A는 그러니까 산술연산, Arithmetic은 산술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거고요. 로직 연산, 그러니까 수학 연산과 산술 연산과 로직 연산. 우리 여러분 논리회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2학년 때인가요? 아마 논리회로 들었을 텐데 거기 보면 AND, OR 뭐 이런 연산이 있었죠? 그 연산. 이 두 가지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보통 기호 표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요 기호 표시가 ALU 기호 표시예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문서를 봐도 이건 ALU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번 학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 레지스터는 메모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특수한 메모리예요. 즉 CPU 내에 있으면서 이 모든 CPU의 동작을 도와주는 모든 일을 하는
메모리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번 학기 이 레지스터만 갖고 여러분이 이 레지스터 컨셉만 잘 이해하면 이번 학기는 완전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 이 파트가 컨트롤 유닛이 되겠습니다. 내가 좀 옆으로 치울게요. 이게 이제 컨트롤 유닛이고요.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면 아까 IO가 붙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도 있고 메모리가 있고 IO가 있다라고 그랬죠. IO는 컨트롤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CPU가 이걸 제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IO를 컨트롤한 제어하는 장치를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여기서 내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바로 요 가운데 CPU와 메모리와 IO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 지금 따로 떨어져 있고요. CPU 따로 떨어져 있고 메모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세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지금 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길이고요. 버스예요.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CPU가 서울이다. 그리고 뭐 IO가 뭐 나는 고향이 대전이니까 IO가 대전이다. 뭐 메모리가 뭐 제주도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부산이다. 뭐 여기는 광주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장치들이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봤을 때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건 고속도로죠. 바로 그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바로 이 버스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 유닛들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길이라고 보고 얘 이름은 버스라고 부르고 왜 버스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이 버스의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주소의 주소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버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정말 데이터에 해당하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이터 정보 정말 데이터를 주고받는 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걸 분리해서 원래는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그냥 뭐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하나로 뭉쳤긴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버스가 있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그리고 아까 여기 컨트롤 유닛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컨트롤을 위한 또 컨트롤 버스,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메모리는 램하고 롬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종류로 설명했는데 그 메모리를 램하고 롬으로도 이제 분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혹은 내부 메모리,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인터널 메모리, 익스터널 메모리.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메모리가 칩 안에 있느냐, 그건 인터널이라고 보고요. 칩 밖에 있느냐, 그거는 익스터널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램은 대부분 인터널에 있어요. 그리고 롬은 대부분 외부에 있어요. 익스터널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롬인데 인터널에 있기도 해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아트메가 128은 내부에 롬 일부가 있습니다. 바로 EEP롬이라고 하는데 EEP롬이 내부에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램을 또 나눠요. 램을 D램이냐 S램이냐로 또 나눠요. 램의 종류에 따라 이건 이제 전기적인 특성 혹은 이거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역할에 따라서 캐시 메모리나 메인 메모리, 버추어 메모리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디테일한 건 뒤에서 나오긴 하니까 천천히 지금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IO가 있다라고 그랬죠. IO도 종류가 아까 뭐 되게 많았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 다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를 통신하는 방법, 즉 컴퓨터 그 CPU와 IO 장치가
어떤 방법으로 통신하느냐에 따라서 시리얼 통신을 쓰면 시리얼 I/O 장치, 패러럴 방식으로 쓰면 패러럴 I/O 장치, 뭐 USB라 여러분 USB 포트, USB 형태로 그러니까 통신을 하면 이건 USB 장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I/O 장치 중에 뭐 그래프와 그림, 영상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그런 그래픽 뭐 디바이스 관련된 장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I/O 장치 중에 저장 장치냐, 뭐 요즘은 쓰지도 않지만 뭐 CD냐, 뭐 하드디스크냐, 이러니까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하는 I/O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까 설명한 키보드 혹은 버튼, 뭐 마우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ADC, DAC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어떤 그 역할이 필요하냐, 혹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필요하느냐. 이제 영어로 보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다음에 DAC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렇게 나누거든요.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지금은 편안하게 들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요 각각이 워낙 중요한 토픽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요 레지스터를 마스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I/O 장치를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시 또 그 세부 챕터로 넘어가면 요 각각 모든 걸 다 설명할 겁니다. 그때 ADC, DAC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 조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교수님 이거 뭐 쉽다고 했는데 막 어려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DC 파워는 우리는 아까 5V 쓴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대부분 3.3V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수업용으로 쓰고 있는 AVR ATmega 128은 조금 오래된 칩이죠.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 5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9V, 12V, 18V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쵸? 볼까요 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컴퓨터 구조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 만약에 들은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강의에서는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로 가볍게 상식 정도를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배우는 거고요. 컴퓨터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 게, 아까 레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레지스터 안에 그 레지스터가 결국 CPU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 메모리의 크기 한 번에 몇 비트씩 그 메모리에 쓰고 읽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8비트냐 16비트냐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64비트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트메가 128은 몇 비트예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쳐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몇 비트예요? 그렇지. 승호 학생, 수민 학생, 송준 학생. 굿. 잘 듣고 있구만. 8비트입니다. 굉장히 후진 거예요. 완전 저사양이야. 속도도 느려. 아까 16메가라고 그랬죠. 완전 저사양이에요. 저사양. 아무튼 그래요. 괜찮아.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초 배우기에는 얘가 최고예요.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공짜도 많고, 그러니까 무료라고 합시다. 공짜는 좀 크니까. 뭐 무료도 많고, 그래서 쓰기 좋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야. 16비트는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고요. 8비트 다음에 32비트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는 대부분 다 64비트로 넘어갔죠? 그쵸? 윈도우 10부터는 OS,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64비트, 그리고 지금 윈도우 11이잖아요. 윈도우 11에서는 64비트만 지원하죠. 지금 예전에 쓰던 32비트 그런 거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구해갖고 꼽아봐야 윈도우에서 그 오동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는 대부분 64비트예요. 컴퓨터는 64비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ARM 프로세서 이런 애들은 64비트이고요. 조금 성능이 좀 저사양인 ARM 프로세서는 32비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싼 이런 칩들은 8비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8비트 다음에 32비트만 마스터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거의 마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컨셉이 또 있어요.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CPU를 아까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했죠. CPU를 컨트롤하기 위한 명령어 셋이 있습니다. 명령어 집합, 명령어 모음이 있어요. 몇 개 없어요. 다행이죠. 여러분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파이썬을 배운다라고 칩시다. 파이썬을 배울 때 여러분이 꼭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명령어 배우잖아요. 뭐 프린트, for, while, 그 다음에 뭐죠? 뭐 import,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이게 명령어예요. 이게 인스트럭션이야. 뭐 물론 그 파이썬이랑 그런 거 할 때는 인스트럭션이라고 안 배우고 펑션이라고 배우죠. 그쵸?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도 펑션이란 말을 쓰지만 인스트럭션은 더 그 펑션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펑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밑에 제일 기본 펑션 이걸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 되고 그 인스트럭션 셋 그 묶음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레지스터를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컨트롤하고 아까 그 컨트롤 유닛 있죠. IO가 붙어 있는 컨트롤 유닛을 잘 만지면 끝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 컨셉 중에 중요한 컨셉이 또 있어요. 어드레싱 모드와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너무나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IO들 되게 많은 장치들이 막 붙어 있고 메모리도 따로 있고 그죠? CPU 내에도 레지스터가 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여러 가지 유닛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는데 이 각각의 유닛들이 어드레스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 그래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유닛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그 유닛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쓰고 이게 전부 다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와 관련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제어하고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요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금방 얘기했었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컴퓨터의 버스처럼 버스 같은 그런 걸로 아까 뭐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이렇게 버스가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각각의 버스가 길이에 그러니까 그 컨트롤 명령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길, 그쵸? 근데 이 각각의 길들이 제각각 주소를 갖고 있는 이 유닛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키설기 서로 연결돼 있다. 그게 인터커넥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쓰지 않지만 프로세싱이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멀티 프로세싱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뭐 아까 CPU 코어가 하나가 보통 우리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컨트롤러도 하나밖에 없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당연히 코어도 여러 개고 그리고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CPU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멀티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진도가 너무 빨라? 그래봐야 4페이지밖에 안 지나갔어. 78페이지 74페이지 남았어. 좀 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짤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드웨어를 다룰 건데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컴퓨터 뭐 타이핑 쳐갖고 프로그램을 짜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그거를 다운로드 혹은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로그램 혹은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AVR이라고 하는 그 아트메가 128, AVR의 저 아트메가 128이라고 하는 그 칩에 메모리,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 장소 메모리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데 그걸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하드와이어드 시스템이다. 하드와이어드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드웨어를 만들 때 거기에 그 우리 점퍼선 날리고 하는 거 있죠. 빵판에다가 뭐 하드웨어 뭐 LED 꽂고 저항 꽂고 전선 연결해서 뭐 스위치 달아서 뭐 스위치 누를 때마다 LED 켜지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짰다고 쳐봐요. 그걸 그게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인데 즉 뭐냐면 그냥 진짜 전선으로 연결해 갖고 딱딱하 전선에 딱딱하잖아요. 그 하드웨어 그런 걸로 딱 만들어진 정말 순수 하드웨어라면 얘는 플렉서블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여러분 LED 저항 뭐 이렇게 해갖고 응? 빵판에다가 이렇게 꼽아갖고 만들었어. 그거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뜯어야 되잖아. 와이어 뜯고 뭐 LED 뜯고 아니면 LED 추가하고 막 저항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소프트웨어로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핑 좀 치고 버튼만 딱 누르면 다 바뀌잖아요. 결과값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죠. 그게 하드와이어드 시스템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소프트와이어드 시스템? 반대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프로그램인 거야. 되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방법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을 쓰겠다.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번 학기는 그래서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겠다. 라는 컨셉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프로그램,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 코딩 뭐 이렇게 그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뭐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뭐 그냥 너무 당연하다. 스텝이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걸 수행하고 요 수행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인스트럭션 아까 인스트럭션이 뭔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CPU가 수행해야 하는 명령. 첫 번째 인스트럭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수행하고 세 번째 거 수행하고 네 번째 거 수행해. 그거야. 그 순서. 그래서 그 시퀀스 오브 스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이 스텝이 뭐뭐뭐냐. 이 각각 명령어는 뭐 프린트 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쵸? for 문일 수도 있고 while 문일 수도 있고 뭐 덧셈일 수도 있고 뭐 or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수학 연산일 수도 있고 로직 연산일 수도 있다. 그치? 논리 연산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수행을 할 때마다 컨트롤 시그널의 어떤 다양한 뭐 컨트롤 시그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건 상식선에서 아는 거예요. 좀 잘리니까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1940년도에,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지. 지금 벌써 82년도네. 82년 전에, 어, 여기, 이건 이제 존 본 뉴만이라고 읽으면 좀 이상해요. 그쵸? 왜냐면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니까. 이거는 요한 폰 노이만 이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존을 요한이라고 많이 요한 뭐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폰 노이만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앞에 그러니까 뒤에 요것만 따서 폰 노이만이 이 박사님이 뭘 만들었냐면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어떤 컨셉을 만든 거야. 그때 만든 건 그 되게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스토리지와 그러니까 그 CPU, 그러니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애가 따로 있고 이 CPU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의 그 순서,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따로 놓자라는 그 컨셉을 만든 거야. 즉, 메모리가 따로 있고 CPU가 따로 있어서 메모리 안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아까 말하는 뭐 프로그램, 그쵸?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저장해 놓고 CPU는 아까 말한 대로
ALU, 레지스터,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그걸로 구성된 CPU가 따로 있어서 이들 사이는 당연히 버스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자 라고 하는 게 폰 노이만 머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얘기였어요. 1940년이면 우리 뭐 하고 있었냐, 그치? 아무튼 이때 그렇게 해서 이런 폰노이만 머신을 만들고 했었어요. 거의 이제 최초의 거의 컴퓨터에 가까운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도 따로 만들었고요. 알겠죠? 이때 컴퓨터가 처음 나온 거예요. 폰노이만 머신이. 자, 그래서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스토어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애가 따로 있어서 그 컴퓨터는 프로세싱 유닛만 따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금방 얘기한 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다른 요 구조와 두 개를 합쳐서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 요즘 컴퓨터가 다 이렇게 생긴 거죠. CPU 따로 있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요만큼이 CPU죠. 이만큼이 CPU인 거고, 요게 램 and 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구조를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컴퓨터 사면 이렇게 만들잖아. CPU 따로 사고, 램 따로 사고, 롬에 해당하는 뭐, 저기 SSD나 하드디스크, HDD나 뭐 이런 거 따로 사잖아. 이게 1940년도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니까 이제 구조겠죠? 폰 노이만 구조가 쭉 가다가 하버드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모리에 저장하는 건 오케이 좋은데 여기서 메모리를 나눠 갖고 프로그램 메모리와 이제 이건 프로그램만 저장하는 애가 따로 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을 메모리 안에서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자라고 또 얘기한 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한 거죠. 폰노이만 머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 게 하버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하버드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떠나서 컴퓨터 구조 컴퓨터의 역사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폰 노이만 구조, 그다음에 하버드 구조. 그래서 요즘은 폰 노이만 구조를 개선한 하버드 구조가 하버드 아키텍처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모든 디지털 장치들은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컨셉인 거야. 그래도 참 좋다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아까 CPU, 메모리, 뭐 컨트롤 유닛, 뭐 따로따로 다 뭐 버스 있었죠? 이 각각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식인 거니까 저기 편안하게 들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 만약에 저 잘 몰랐으면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시고요. 자, CPU가 하는 일은 요겁니다. 자, fetch instructions. sorry. 자, fetch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fetch가 여러분 그냥 얼핏 생각하면 카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기 카피랑은 좀 다른 의미라서 좀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카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카피는 그냥 복사하고 fetch는 복사해서 갖고 오는 거야. 그 정도 차이예요. 자, 아까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쵸? 왜냐면 그게 하버드 구조잖아. 혹은 폰 노이만 구조가 메모리의 모든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결국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CPU가 걔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버스를 통해서 그쵸? 길을 통해서 갖고 오고 다 계산된 거를 결과를 그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CPU가 하는 일은 딱 시작할 때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야. CPU는 계산만 하는 애야. 일만 하는 애야. 뭘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몰라. CPU는.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좋은 애인데 계산기 같은 애야. 얘는 가만히 있어. 똑똑한 채로 그대로 있어. 얘한테 일을 주려면 일거리를 줘야 돼요. 일을 하게 하려면 일거리를 줘야 돼. 그 일거리가 다 어디 있냐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저 메모리에 있는 그 일거리,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죠. 그걸 갖고 와야지. 그게 패치야. 갖고 오는 거. 나 갖고 왔어. 갖고 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거리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뭘 해야 되는 건지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 인터프리트예요. 인터프리트가 여러분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명히 뭔가 일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할 거야. 그치? 뭐 이런 거죠. 더하기를 해. 응? 더하기를 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야. 그러니까 메모리를 봤더니 네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더하기야. 오케이. 그래 해석까지 했어. 더하기를 해라 라고 인터프리트까지 했어. 그럼 뭘 더해야 되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데이터 오케이.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 있어? 아까 하버드 구조는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는 따로 다른 주소에 있다라고 그랬죠? 메모리긴 메모리지만 다른 데 있다라고 그랬죠? 오케이. 메모리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라고 그럼 갖고 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데이터를 패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되겠지 뭔가. 그게 뭐예요? 프로세스야. 데이터를 뭐 더하든 빼든 뭐 뭔가 하겠지. 뭐에 따라서 이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프로세싱을 하겠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왔잖아. 뭐 더하기를 했어, 빼기를 했어, 오화를 했어, 엔드를 했어. 하고 나면 뭐해?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결과가. 그럼 데이터 나온 거 갖고 들고 있어 그냥 가만히? 아니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아까 말한 메모리,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메모리 쪽에다가 저장을 하겠지. 그게 이겁니다. write 데이터. 이게 다예요. CPU는 이게 다야. 여러분. 컴퓨터 구조 배우면 이걸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배워요.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걸 컴퓨터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 걸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줄게요. 주소라고 하는 이 컨셉에 대해서. 자, 아까 모든 프로그램이 됐건 데이터가 됐건 이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요? 메모리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왜? 그게 폰 노이만 박사님이 얘기한 거고 그게 바로 하버드 구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CPU는 데이터를 읽을 때든 쓸 때든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돼요.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방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아파트.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파트에 여러분이 물건을 배송해야 돼. 응? 데이터라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이 메모리라고 하는 아파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주소 알아야 되겠지? 주소. 그거야. 주소를 알아야 돼요. 뭔가 메모리에 접근을 하려면, 즉 아파트 어떤 특정 호수에 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어드레스인 거고, 주소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데이터를 주든가, 아니면 거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뭐 택배를 보내야 된다? 그럼 데이터라고 하는 그 택배를 받아와야 되겠죠? 쓰거나 읽거나.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읽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CPU가 특정 주소를 이네이블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택배랑 다르게 이거 우리는 이제 전자회로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즉 5V. 아까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5V 동작한다라고 그랬죠? 5V를 이용해서 이네이블 이게 이네이블이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네이블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특정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버스를 타고 와요.
지금 이것도 버스고요. 여러분 이것도 버스고 이것도 버스예요. 얘는 어드레스 버스고 얘는 데이터 버스인 거야. 근데 지금 이건 줄이 하나잖아. 하나니까 이 데이터 버스는 폭이 원 비트다. 1비트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어드레스가 만약에 줄이 8개면 8비트 어드레스라고 부르고 데이터가 8개면 8비트 데이터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원비트죠? 1비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쓸 때도 똑같은 어드레스를 타고 어드레스 버스를 타고 이네이블 신호를 줘요. 이번에는 똑같이 주는 거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소리. 자, 메모리에다가 나는 어떤 주소에다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거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데이터 방향이 바뀌어요. 자, 똑같이 이네이블 이쪽 5V를 준 거고 이쪽도 5V를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읽을 때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쓸 때는 CPU에서 계산된 결과가 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뭘 느껴지냐면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네요. 그쵸? 읽던 쓰던 하드웨어는 여기만 잘 보면 요것만 잘 보고 요것만 잘 보면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그냥 CPU하고 메모리를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로 연결된 상태네요. 맞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단 데이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읽는 거,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쓰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구조가 되게 읽고 쓰는 구조는 똑같은 구조예요. 알겠죠?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자, 이렇게 enable 신호를 high를 주고 이게 읽는 건지 쓰는 건지는 이거 여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밑에 그림에서는 뭐 읽는 거라고 합시다. 뭐 read라고 할게요. read인 경우에도 똑같고 write인 경우에도 똑같아. 자, read면 우리는 이렇게 했겠지. 높이 간다? 그러면 여기 read 위에 거 읽으면 되겠죠. 위에 그림을 보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5V를 준다. 5V를 주면 어떻게 돼요? 5V를 주면 여러분 이게 스위치잖아요. 5V를 주면 이게 이제 닫힌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5V가 눌러가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얼핏 이거는 그림으로는 여기 스위치인데 누가 여기다 스위치를 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스위치가 있겠어? 트랜지스터죠. 대부분 이 안에 트랜지스터 있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에 뭐야? 베이스 쪽에다가 전압 주면 에미터하고 콜렉터가 연결되잖아요. 스위치처럼 동작하는 거잖아.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응?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압 5V 가해주면 두 개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스위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된 스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다 5V 딱 가하면 여기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반도체로는 그렇게 구현을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반도체가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이니까 그래서 컨셉만 이해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V를 가하면 스위치가 연결이 돼요.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메모리 안에 여기 5V가 있었고 캐패시터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5V인 거야. 여기는 쏘리. 여기는 그냥 5V인 거예요. 5V. 될까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5V인 거예요. 5V. 그러면 그 5V가 데이터 버스를 타고 CPU 쪽으로 넘어온다고요. 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전선 연결하고 이쪽에다 5V 딱 가해주면 이쪽도 당연히 5V잖아. 이건 회로 이론에서 배운 제일 기본 아니에요. 그냥 5V인 거야. 5V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어떠한 특정 주소에 값을 주고 그러면 데이터가 5V가 되면 그거를 CPU는 그 5V라고 하는 값을 읽어온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어드레싱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드레스는 이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어드레스를 설명을 할게요. 어드레스는 아까 메모리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CPU가 메모리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하나씩만 연결돼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 CPU 하나에 아까 뭐 메모리도 램도 연결되고 롬도 연결되고 IO도 뭐 키보드 마우스 뭐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그런데 길은 다 하나, 즉 버스라고 하는 같은 길로 연결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어드레스 버스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고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도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어드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CPU가 얘한테 디바이스 1이라고 하는 애한테 데이터를 쓰고 싶거나 혹은 디바이스 1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 문제가 돼요. 그냥 보세요. 만약에 요, 요 어드레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어드레스가 이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좀 그림이 이상한데요. 그럼 그림이 이상하니까 어드레스는 없고 데이터만 연결돼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만 연결돼 있어. 빨간색으로 된 요것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내가 CPU가 만약에 나 읽고 싶어 그러는 순간에 여기에 5V고 여기는 0V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0V라고 하면 여기는 5V고 여기는 0V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어. 그런데 나 읽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5V가 들어올지 0V가 들어올지 이거 모르네. 오히려 전기적으로 보면 쇼트도 나네. 그쵸? 회로 이론에서 보면 5V하고 0V 한꺼번에 연결하면 쇼트 나와서 터지잖아요. 불나죠? 그러니까 그런 충돌 나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어드레스인 거야. 주소를 따로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가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 디바이스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싶어. 그러면 얘한테만 딱 스위치를 딱 연결해서 데이터를 딱 읽어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디바이스 2번 것만 나는 읽고 싶어. 그러면 여기만 딱 5V를 가해요. 그럼 여기가 붙으면서 여기 있던 5V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긴 열려 있으니까 데이터가 5V라고 하는 값이 이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쇼트도 안 나고, 그렇죠?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택배로 보면 배달 사고 안 나는 거죠. 나는 주소가 얼마, 그러니까 뭐 102호에 이 택배를 갖다 줘. 라고 했는데 그게 103호로 갈 일은 없어. 주소가 정확하니까. 그런 거랑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 또 자 만약에 이렇게 주소를 디바이스를 선 하나당 이렇게 연결하면 좋긴 해. 이렇게 디바이스 2를 지정하기 위한 선 하나, 디바이스 2를 지원하기 위한 선 하나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디바이스가 100개면 어떻게 해요? 이 선이 100개가 나와야 되네? 선이 모자라. 너무. 그리고 1GB 정도면 선이 몇 개 필요해요? 이게 1억 개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개 라인이 필요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어드레스 디코딩 방법이야. 이건 논리회로에서 배웠어. 디코드. 그치?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드레스 디코더라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논리회로 때 썼던 엔드오어 게이트 그거잖아요. 이거예요. 라인 두 개 갖고 네 개의 어드레스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 여러분 엔드하고 오와 엔드하고 낫 게이트 섞으면 되죠? 좀 확대해서 쏘리. 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쪽이 AA가 A1하고 A0가 0, 0일 때는 0, 0, 0, 1. 즉 얘가 1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써줄게요. 여기가 0, 0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소리. 이거 밑에다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애를 여기다가 디바이스 1 얘를 디바이스 2 얘를 디바이스 3 얘를 디바이스 4에 연결을 해 놓으면 0, 0이면 얘가 선택되고, 그치?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0, 1이면 얘가 선택되고 1, 0이면 얘가 선택되고 1, 1이면 얘가 선택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선 2개 갖고 4개가 되네? 선 3개 갖고 8개가 되네? 그쵸? 왜냐면 제곱으로 나가니까. 선 2개면 4개가 되고, 선이 3개면 8개까지 제어되고, 선이 4개면 16개까지 되고, 그쵸?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거 140으로 바꾸고, 바로 이거죠. 32개의 라인만 가지면 4,000개까지 제어가 돼요. 엄청난 거지. 그치? 왜? 2의 32승이니까. 그러면 4,000, 정확하게는 4,096이에요. 4,096인가요? 2의 32승이? 4기가니까 4,00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잖아. 근데 몇 개지, 여러분? 우리 저기 2의 32승 하면 답 나오죠? 미안해요. 4,000개가 아니네. 자, 400만, 4천만, 4억, 42억 개네요. 미안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2의 32승이면. 그치? 알겠죠? 그래서 주소를 32비트로 표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메모리를, 그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 디코더라고 하는 거가 컨셉이 굉장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논리회로에서 배운 거야, 여러분. 이런 디코더를 그때 논리회로 때 왜 배웠는지 모르겠지. 근데 지금 이제 쓸모가 있는 거야. 자, 디코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알겠죠? 써먹으면 되고요. 자, 이거 여기 있네요. 이게 아주 이게 3비트 CPU인데 뭐 3비트 우리는 기본 8비트니까 말도 안 되는데, 자, 얼마나 좋아요. 어드레스로 2비트만 갖고 몇 개의 디바이스의 컨트롤이 접근이 되죠? 4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쵸? 둘, 셋, 4개의 디바이스에 접근이 돼요. 왜? 디코더를 통해서 2의 제곱계의 디바이스에 접근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각각의 주소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주소인 거야, 여러분. 주소. 그치? 어드레스니까. 그치? 각각의, 이렇게 할게요. 이 각각의 주소 1이고, 여기 이제 주소. 소리. 주소인 거야, 주소. 이 주소에다가 주소를 지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몇 개씩 썼어요? 3개씩 썼죠. 한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3개씩 쓴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개 하나의 묶음으로 같은 주소로 3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데이터를 비트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비트라는 건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이진수 하나를 한 자리를 말하죠. 그럼 이게 3비트잖아. 그래서 3비트, 3비트, 3비트. 이렇게 생긴 애를 3비트 CPU라고 부르는 거야. 즉 데이터가 한 번에 3개의 비트씩 저장되고 처리되고 옮겨 다니고 한다. 그런 의미로 3비트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8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게 주소가 몇 개가, 주소는 이제 따로 있고, 이게 몇 개예요? 이게 8개씩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D0부터 몇 가지 있어요? D7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8비트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컨셉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어드레스는 했고 이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하는데 인스트럭션은 잘 알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CPU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갖고 온다. 처음에. 그렇죠? 패치한다.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 아까 메모리라고 그랬잖아. 폰 노이만은 메모리에 있다라고 그랬고 그걸 좀 업그레이드한 하버드 구조에서는 이왕 메모리에 쓰는데 메모리 중에서도 프로그램 영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인스트럭션을 쭉 모아놔라. 그리고 그거를 갖고 와라 라는 의미였고 그거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CPU 옆에 레지스터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CPU가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중에 하나예요. 레지스터라고 한 메모리인데 거기다가 잠깐 넣어놔. 넣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죠? 디코딩. 아까는 인터프리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또 디코딩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인코딩이든 뭐 디코딩이든 뭐 인터프리트든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해석한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수행하겠죠? execute라는 표현도 쓰고 아까 저기 우리 요 앞장에서는 그걸 뭐 한다라고 그랬죠? 프로세스라는 표현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execute 한다. 근데 execute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실행하려면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소리 이건 좀 이쪽으로 갔네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 여기서는 그 얘기는 없네요. 그 데이터도 갖고 온 거야. 여기서는 좀 빼먹었는데 아까 그 절차 중에 일부를 하나를 빼먹었네. 데이터 갖고 오는 건 빼먹었네. 빼먹어서도 상관없어요. 갖고 왔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calculate memory address를 한 다음에 access an operand in data memory. 이거 맞네요. 여기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인터프리트 한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인터프리트 한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그치? 데이터가 아까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요 두 줄, 요 뒷부분과 이건 뭐예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주소, 메모리의 주소를 계산하고 계산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주소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접근을 해. 응? 데이터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접근한 다음에 갖고 오겠지. 접근하면 그치? 억세스 하면 갖고 온다는 얘기겠지. 갖고 온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을 하죠? 계산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메모리에 쓰기 바로 직전에 CPU 옆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잠깐 동안 되거든요. 그 레지스터에 저장된 계산 결과를 메모리에다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Write the result into a register. 그 다음에 그 다음이네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결국에는 메모리에 쓸 거예요. 그 파트는 여기 좀 안 써 있긴 한데 아무튼 아까 설명한 CPU에 하는 일 중에 데이터를 마지막에 쓰는 거 빼고는 write data to into memory 빼고는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인스트럭션 서브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즉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어떤 절차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요 절차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약자로 두 자씩 딴 거야. 그치? 즉 if는 얘고 id는 요거고 execute는 ex는 요거고 mem은 요거고 wb는 요거라고 보면 돼요. 이 각각을 수행을 원래는 하나씩 하는 거야. 이렇게 CPU가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시간축이죠? 여기 시간축이라고 썼잖아. T.
시간이 흘러가면서 CPU가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CPU가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IF를 수행해. 그 다음에 ID 수행해. EX 수행해. MEM 수행해. WB 수행하고 나면 여기가 되면 뭐예요? 요때 하나의 이렇게 하면 뭘 한 거야? 이렇게 해야 겨우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잠깐 안 써지네요. 내 아이패드는 안 써지고 여러분 화면에는 표현이 됐네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끝낸 거야. 요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IF하고 ID하고 EX하고 MEM하고 WD 하면 이때 가면 이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수행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때 이제 여기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좀 더 빨리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CPU를 업그레이드 한 거지. 뭔가 방법을 아까 뭐 폰 노이만이 처음에 구조 제안하고 나서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래서 하버드 구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이닝이라는 방법은 IF를 수행해요. 그리고 나서 ID 수행할 때 두 번째 인스트럭션에 IF를 같이 실행해요. 왜냐면 IF를 수행하는 애랑 ID를 수행하는 애가 같은 CPU긴 하지만 CPU 내에서 다른 공간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수행하고 세 번째 요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EX가 진행되고 있을 때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ID가 넘어가면 되고 세 번째 인스트럭션을 또 시작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갖고 요때쯤 되잖아요. 그럼 아까는 여기서 이 시간에서 요 시간 딱 지나면 하나 인스트럭션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파이프라이닝을 쓰고 있으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수행할 때 하나 끝날 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부분이라도 수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패러럴로 한마디로 5개가 동시에 되고 있어. 그래서 바로 조금만 지나면 두 번째가 끝나고요. 조금만 지나면 세 번째가 끝나요. 즉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엄청 빠른 거지. 어느 순간 보세요. 첫 번째 파이프라이닝을 안 쓰면 3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만큼인데 파이프라이닝을 쓰면 3개까지 끝날 때 여기면 끝나요. 이 길이가 시간이잖아요. 이게 시간축이잖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을 씀으로 인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뭔가 프로그램 수행하는 시간.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계속 조금씩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해갔다고. 그때마다 무슨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온 방법을 쭉 히스토리처럼 엮은 거야. 처음에 이렇게 된 폰 노이만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버드가 이걸 하버드 구조에서 좀 업그레이드하고, 뭐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이닝도 만들고, 어드레싱도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직접 연결했다가 디코더를 써서 확장을 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텔의 나단 코어도 멀티코어를 만들고 멀티코어는 우리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거의 일부를 오늘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CPU 또 나왔네요. 이거 좀 중복인데?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레지스터. 자, 아까 CPU를 구성하고 있는 애는 레지스터와 ALU하고 뭐 기타 뭐 조금 몇 개들 합쳐갖고 그냥 펑셔널 유닛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이걸 ALU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펑셔널 유닛이 뭐냐? ALU와 기타 좀 뭔가 중요한 스페셜 퍼포즈
특별한 목적이 있는 뭔가, 그쵸? 뭐 아무튼 그냥 ALU라고 생각합시다. ALU와 포함된 뭔가, 그거를 펑셔널 유닛이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레지스터, 컨트롤 유닛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야. 각각 설명하면 핵심은 ALU,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CPU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옆에 붙어서 빨리빨리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레지스터. 그거를 메모리. 그거를 레지스터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몰. 사이즈 작아요. 템포러리. 그냥 잠깐 쓰고 읽고 쓰고 메모지, 그러니까 뭐 포스트잇 같은 느낌이에요. 포스트잇 정도 되는 애들, 그런 것들이고, 거기다가 뭘 쓰냐면 계산에 필요한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는, 오퍼레이터는 계산 그 연산자고, 그러니까 약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더하기 하려면 숫자가 두 개 필요하죠. 얘가 오퍼랜드야. 빼기 하려고 해도 숫자가 두 개 필요하죠. 그게 오퍼랜드야. 제곱하려고 하면, 제곱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려면 숫자가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그럼 오퍼랜드가 하나인 거야. 오어를 하려면 오퍼랜드가 두 개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하죠. 낫은 오퍼랜드가 하나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필요한 오퍼랜드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약간 따로 쓰는 거야. 오퍼랜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아까 뭐 덧셈, 뺄셈, 나눗셈, 엔드, 오와 이런 거의 결과 값을 어딘가에 잠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도 다 레지스터에 써요. 레지스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말고도 역할 또 있어. 뒤에 나오겠지만 스페셜 퍼포즈 레지스터라고 있어. 즉 특별한 목적의 레지스터. 뭔가 특별하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예요. 제너럴은 일반적인 목적의 레지스터와 스페셜한 목적의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레지스터라고 부를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가긴 하기 시작하지, 여러분. 내가 뭐 얘기할 때마다 교수님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뭐 다 중요하면 뭐 이상하잖아. 그치? 믿음이 안 가는데 이거 아무튼 이제 진심을 담아 얘기해요. 이거 중요해요. 자,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건 아까 IO를 컨트롤한다고도 했는데 CPU 스스로를 컨트롤도 해요. 레지스터도 CPU 내부에 있는 ALU,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이런 애들도 다 누가 제어를 하냐면 누군가가 제어를 하겠지. 그게 바로 이 컨트롤 유닛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를 오케스트레이트. 표현 너무 멋있잖아. 오케스트레이트. 뭐야, 여러분? 지휘한다는 거잖아. 오케스트라. 그거야. 지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CPU의 동작을 제어하고 뭔가 이렇게 지휘하는 모든 거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LU는 뭐예요? 머리만 좋으네요. 자기 결정력이 없어. 계산만 잘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엔드, 오와 낫, 이것만 잘해. 뭘 할지는 몰라. 뭘 할지는 대상은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잠깐 그때그때 계산 결과는 레지스터에 잠깐 써놓고 준비만 하고 있어. 나는 계산할 준비만 하고 있어. 실제 계산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트롤 유닛이 중요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레지스터에 포함시켜요. 책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레지스터가, 그래서 막 내가 아까 막 중요하게 했던 얘기가, 이런 포스트잇 정도의 잠깐의 개선 결과를 넣어놓는 거 이상의 이 컨트롤 유닛도 레지스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뭐 ALU 빼고는 다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금방 얘기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휘한다. 그 역할을 하는 애가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우리 실제 그 실습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 자주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바로 CPU한테, 즉 ALU한테 너 뭐해? 너 뭐해? 다음에 뭐해?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 PC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로 PC라고 많이 불러요. 응? PC. 응?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읽어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아까 CPU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누가 해요? 바로 여기 PC가 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지, PC. 그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해석해? 어? 아까 CPU가 하는 일 중에 실제 계산하는 거 빼고는 다 얘가 하네? 오, 대박 중요한 거네. 그쵸?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컴포넌트 뭐 ALU가 됐건 밖에 있는 IO가 됐건 아까 말한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됐건 이런 애들에게 뭔가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낸 엄청 중요한 거네. 그쵸? 그다음에 그거예요. 오케이? 그것들을 하는 걸 컨트롤 유닛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CPU의 어떻게 보면 핵심 아까 역할이 아까 5개인가 6개로 나눴었잖아요. 뭐 fetch instruction, 뭐 fetch data, interpret instruction,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컨트롤 유닛이 하는 거네. 딱 그 계산만 얘가 하는 거네. ALU가. 계산 빼고는 얘가 하는 일이 없네. 덧셈, 뺄셈, 곱셈만 잘하네. 나머지 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는 다 누가 해요? 얘가 다 하네. 컨트롤 유닛이 다 하는 거네. 그런데 얘가 레지스터의 일부네. 쟤는 아까 말한 스페셜 퍼포즈 레지스터를 컨트롤 유닛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워드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나름 이게 말의 크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인스트럭션을 ALU가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 이 데이터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자, ALU가 한 번에 8비트씩 갖고 와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CPU는 8비트 CPU인 거야. 우리가 지금 8비트 CPU죠?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CPU가 32비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CPU가 한 번에 그러니까 CPU라고 하지만 계산은 ALU가 하니까 CPU 안에 있는 ALU가 한 번에 계산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 근데 그 데이터 한꺼번에 워드라고 부른 거예요. 그 워드의 사이즈가 32비트면 얘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 ATmega 128은 8비트니까 8비트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ALU가 그걸 해석을 해서 결과를 8비트로 만들어내겠죠. 그거를 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이게 결국 우리가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64비트냐를 결정하는 건 이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어요.